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편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말도 험하게 해도 괜찮고 행동도 좀 거칠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순간 관계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가 내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잊기 쉬워요. 서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상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때론 진심이라는 명분 아래 듣기 싫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널 위해서야라는 말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 되레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거절하지 못할 걸 알고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고는 생색을 내기도 하죠. 진짜 관계란 무엇을 해주느냐보다도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괜찮다고 믿고 말한 농담이 사실은 수년간 꾹 참고 참았던 분노의 불씨를 건드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린 친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졌지? 친하다는 건 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섬세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친할수록 더 많이 웃고 덜 다치고 오래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까움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심으로 말해주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혹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적 있을 거예요. 그 말의 끝엔 종종 이런 문장이 따라붙죠. 널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진짜로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되묻게 돼요. 진실은 때로 칼처럼 날카롭고 말은 의도와 다르게 상처로 남거든요. 친하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건네는 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착각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 안에서 감정의 섬세함을 지켜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마음에 금을 내기도 해요.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일지도 몰라요. 진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이들은 조언을 통해 상대를 위로하려 하죠. 하지만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의 위로를 받는 존재예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수십 마디의 논리적인 말보다 더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때론 상대는 어떤 해결책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들어주기를, 나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우린 어쩌면 너무 쉽게 말해왔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쓰여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 말은 언제나 누군가의 무방비한 심장에 꽂히는 화살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듣기 싫은 진실은 아무리 예쁜 포장을 해도 결국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침묵은 때로 모든 위로보다 더 큰 배려가 돼요. 침묵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의 감정에 예의를 갖추는 일이자 아직 다 열리지 않은 마음 앞에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는 신중함이에요. 가깝다고 해서 모든 말이 허용되진 않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해야 해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그 말은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 그때 멈춰주세요.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게 하려면 말보다는 마음으로, 조언보다는 공감으로, 진실보다는 침묵으로 다가가는 용기를 내야 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내가 베풀려는 그 도움, 진짜로 상대에게 필요한 걸까?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는 곧잘 반대가 되기도 하죠. 도움이라는 말에는 참 많은 따뜻함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침범과 오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널 위해 해주는 말이야라는 문장은 곧 내가 옳고 넌 잘 몰라라는 무언의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니까요. 관계 안에서 주는 도움이 때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만족일지도 몰라요.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마치 예고 없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손님 같아요. 처음엔 고마울 수도 있지만 곧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그 문을 닫고 싶어지죠. 우리가 도우려는 그 마음이 정말 상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그것부터 자문해야 해요. 도와줬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지라도 상대는 오히려 그 친절함에 짓눌릴 수 있어요. 또 하나 도움에는 생색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라는 말이 입에 맴돌고 그 한마디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늘 빚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도와준 사람은 그 빚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관계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어딘가 불편한 구도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건 도움을 핑계로 상대의 삶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라는 말은 어쩌면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선언일 수도 있으니까요. 타인의 사정과 감정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건네는 호의는 상대에게 오히려 무례로 다가오기도 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게 불쑥 다가가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하는 건 무의식적 침범이 되는 거죠. 도움은 상대가 요청했을 때, 그리고 그 방식에 맞춰줄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필요하면 말해라는 여백의 말이 이거 해줄게라는 선행보다 훨씬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에게 물을 시간도 주지 않고 미리 컵을 들이미는 건 상대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보단 그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로 관계를 위한 도움이라면 그 마음을 꾹 눌러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요. 가끔은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너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기다릴게. 그렇게 기다리는 태도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진짜 힘을 배울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꼭 해줄게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말을 믿죠. 믿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해요.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욱 깊이 가슴에 새겨지곤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실망을 넘어서
어떤 신뢰의 균열을 느껴요.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관계 자체를 다시 보게 되죠. 친하다는 이유로 쉽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든가 내일 있으면 꼭 도와줄게 같은 말들이 그 예죠. 이런 말들은 때로 진심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습관적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상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기억하고 기대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잊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한 말인데,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차가운 문장이기도 해요. 그냥 한 말이 나에겐 의미였고, 믿음이었고, 위로였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실리죠. 그래서 약속은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감정의 빚이기도 해요. 한 번 어긴 약속은 그저 작은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가 돼요. 말에 신뢰가 담기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아프게 다가와요. 모르는 사람의 실망은 금방 잊히지만 믿었던 사람의 실망은 마음속 깊이 각인되니까요. 우린 가끔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말을 쉽게 던지는 사람은 마음도 쉽게 던지는 사람으로 보이기 쉬워요. 진짜로 신뢰를 쌓고 싶다면 말은 절제되고 신중해야 해요. 말한 것보다 적게 행동하고 행동한 것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고 그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죠.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약속 한 줄이 더 중요해요. 그냥 던진 말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기술이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말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어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친하다는 핑계로 말투가 거칠어져도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말이 가진 힘을 너무 쉽게 믿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언어는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가끔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는 말이 나와요. 넌 원래 그런 애잖아. 그거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상대는 며칠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이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알고 있다는 착각이 만든 폭력이기도 해요.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채 재단받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가깝다고 해서 모든 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더 조심스럽고 더 배려 깊어야 해요. 익숙함 속에서 무심해지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쌓이면 어느 날 왜 이렇게 어색해졌지라는 의문만 남게 되니까요. 말투 하나에도 정서가 실려요. 같은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온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 내가 그랬구나와 또 그랬어? 는 말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감정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면 말투에 더 마음을 실어야 해요. 그 사람의 하루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으니까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자존감 위에 곧장 떨어지는 낙수예요. 계속 맞다 보면 조금씩 패이고 언젠가는 깊은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의 주인인 우리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해요. 말은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감수 없이는 결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묻고 들어야 해요. 이 말을 지금 해도 괜찮을까?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걸까? 이런 내면의 질문을 거친 말만이 상대를 지키고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언어는 무기일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건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죠. 사람 사이의 거리는 때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미묘한 감각이에요. 너무 멀면 마음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죠. 관계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 거리를 잴 줄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정서적으로 깊이 얽힌 관계일수록 그 거리는 훨씬 더 섬세하게 다뤄져야 해요. 친하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우리는 상대를 더 선명하게 보고 그리워할 수 있어요. 관계의 밀도는 물리적 근접이 아니라 정서적 호흡에서 나오거든요.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자주 얽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은 지나치게 응축되고 작은 충돌에도 쉽게 부서지게 돼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 깊이는 간격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하죠. 가까운 사람끼리야 뭐 다 이해하지. 그런데 정작 그런 믿음 때문에 오해가 커지고 오히려 멀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친밀감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착각이 우리를 무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무례는 사랑이란 말로 포장되지만 결국엔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돼요. 관계의 온도는 거리에서 조절돼요. 너무 뜨거워도 상처받고 너무 차가워도 외로워져요. 가장 좋은 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은 가깝지만 서로의 생각까지 침범하지는 않는 거리예요.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도록 안전하고 깊이 있게 흘러가요. 우리는 그 거리에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경계도 지킬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중심을 지키는 거리를 만들어야 해요. 가깝다고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또는 아무렇지 않게 내민 손길이 상대에겐 큰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배려와 공감은 거리에서 비롯돼요.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위해선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니까요. 너무 가까우면 시야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은, 우정은, 존중은 모두 그 중간 어딘가에서 피어나요. 관계는 결국 거리의 예술이에요. 너무 멀면 그리움만 남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만 남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어디까지 조심해야 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라는 태도예요.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경계가 필요해요.
이건 거리를 두자는 말이 아니라 존중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가깝다고 해서 허용되는 말과 행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섬세해야 해요. 그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선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선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린 때로 선을 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상대를 억누르지 않고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해 줄 때만 가능해요. 상대의 감정과 공간, 언어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핵심이에요. 선은 차단의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결을 위한 장치예요. 너무 얽히면 망가지고 너무 떨어지면 멀어지는 이 관계라는 끈은 그 적절한 선 위에서 가장 건강하게 흔들려요. 그 선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죠. 익숙함은 늘 조심함을 무디게 하고 친함은 때로 배려를 지워버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애정은 무례함 속에선 자라지 않는다는 걸요. 지키는 거리, 지키는 말투, 지키는 시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는 깊은 의지에서 비롯돼요. 난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어라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잃지 않으면서 누구도 지치지 않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작고 투명한 선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 선은 때때로 지켜야 할 조심스러움이기도 하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선을 기억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섬세하게 배려하며 꾸준히 존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이니까요. 이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있나요?